매년 CES는 얼마나 기이한 혁신을 선보일 수 있는지 저를 항상 놀라게 합니다. 저희는 CES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것을 찾으려 24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아직 겉만 본 듯합니다. 방금 발견한 걸 한번 보세요. 로봇손 마리오네트입니다. 로봇손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얘네들 신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올해 로봇공학이 처음부터 큰 도약을 이뤘다는 게 분명해요. 아주 특정한 용도를 해결하는 특화된 쪽에서도, 그리고 범용적인 쪽에서도요. 정말 많은 휴머노이드와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로봇들이 등장했죠. 이론상으로는 이 로봇들은 저나 여러분이 매일 겪는 일상적인 과제들, 예를 들면 빨래를 개거나 물리적인 격투 같은 것들을 해결하도록 설계됐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싸우는 로봇들이 정말 많았어요. 부스터 로보틱스, 흥미롭네요. 이 로봇은 몸집이 좀 더 작죠? 약간 유아처럼 보이기도 해요. 얘도 유아처럼 돌아다니네요. 직접 프로그래밍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 로봇 중 누가 저를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녀석에 걸었는데 위험하대요. 결국 친구들이 저를 배신했네요. 이제 로봇들과 싸울 시간입니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로봇은 마음만 먹으면 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로봇의 형태보다는 이 로봇들 값을 어떻게 받으려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한 번에 선불 결제를 받지만 다른 곳은 로봇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독형 결제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초기 비용이 적지만 매달 결제가 반복되고 결제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로봇이 집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집에 간다는 건가요? 이 로봇이 인간형이 아니라서 좀 더 친근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긴 팔들, 정말 저 팔들 때문에 악몽 꿀지도 몰라요. 팔이 정말 길죠. 저건 로봇을 더 친근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네요. 겉을 펠트로 덮어서 만졌을 때 더 부드러워 보이게 했네요. 이건 정말 친근한 로봇처럼 보여요. 이 로봇의 이두박근 좀 보세요. 세상에, 저런 몸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제가 본 로봇 중 가장 월2 같아요. 디자인도 보세요. 이건 제로이스라는 회사의 W1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근해 보이지 않나요? 만약 한밤중에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도 무섭지 않을 것 같은 로봇이에요. 실제 원리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체구가 단단해서 그런지 약간 통통해 보이기도 하고, 알잖아요. 그래서 더 친근해 보이고 눈도 커요. 아기들도 눈이 크잖아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건 캠핑용이에요.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뒤에 끌 수 있어요. 트레일러를 끌 수 있다고요? 네. 뭐라고요? 얼마나 큰 트레일러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트레일러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알겠어요. 그건 이해가 되네요. 알겠어요. 마치 수레 같은 거군요. 네, 알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권투하고 발차기하고 돌고 그랬던 그 로봇이요. 아니면 활을 쏠 수 있는 로봇이요. 정말 미친 거죠. 이게 그냥 오락일 뿐이라는데 우리가 정말 로봇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이걸 후회하게 될까요? 아마도요. 사실 로봇한테 그런 일을 시켜야죠. 저기 욕실 청소 로봇 봐요. 그게 그 로봇의 본업이에요. 팔쏘기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이퍼엑스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들이 뭘 만드는지 보러 가요. 저건 뭐죠? 제가 만져본 것 중 가장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인가요? 참 배수롭지 않네요. 이건 인텔이 탑재된 하이퍼엑스 오멘 맥스 16입니다. 이제 오멘은 하이퍼엑스 브랜드의 일부가 되었고 최초의 하이퍼엑스 브랜드 컴퓨터입니다. 첫 하이퍼엑스 컴퓨터답게 뛰어난 사양을 자랑합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200HX 프로세서와 최대 RTX 5090 그리고 240Hz O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정말 미쳤죠? 이렇게 TDP가 높은 노트북 얘기를 들으면 항상 성능이 엄청날 거라는 건 알지만 쿨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메인보드 거의 전체를 덮는 베이퍼 챔버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이 쿨러 성능은 노트북 공식 출시되는 봄에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하이퍼엑스 오멘 15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9 9386H와 최대 RTX 5070 쿼드 HD 180Hz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어디서든 데스크탑급 성능을 발휘합니다. 인텔 인사이드의 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퍼엑스 브랜드 노트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랫동안 하이퍼엑스 헤드폰을 써왔기에 더 그렇죠. 하이퍼엑스가 중심에 선 모습이 멋집니다. 하이퍼엑스 오멘 15는 오멘 맥스 16보다 캐주얼 게이머 입문용으로 적합해 보여요. 어쨌든 두 노트북 모두 올봄 출시될 때 실제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엑스는 독립형 OLED 디스플레이도 출시하는데 이것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하이퍼엑스 오멘 OLED 34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360Hz의 주서율과 0.03mH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저는 이 하이퍼엑스 전체 라인업이 출시되는 게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이퍼엑스와 인텔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기성천외한 것들을 찾아볼까요? 탱크를 쏘면 전체 세트가 흔들리는 세팅을 만든 남자의 영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이 크기의 해틱 엔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정도 크기네요.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강렬하네요. 상상해보세요. 월요일 아침 교통체증에 앉기 싫으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쿼드코프터를 켭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봤거든요. 저는 아무도 저걸 조종한다고 믿지 않아요. 이 자동차 조종에 면허가 필요한가요? 그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응. 최선. 응, 고마워. 시속 80km까지 갈 수 그래 있대. 그래 그래. 말도 안 돼. 최대 비행 시간은 20분. 이야, 배터리로 가는 거야? 아니면 휘발유야? 뭐로 움직여? 우리 안에 들어가도 돼? 그냥 레이스카처럼 타면 돼. 약간 더비카를 타는 기분이야. 이런 금속 조각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 멋진 기체를 조종하는 데는 추가 면허가 전혀 필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알다시피 한 5만 달러쯤 내면 돼. 이게 아마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6월에 배송한다고 했어. 즉 지금 당장 상용화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사이보그가 되거나 최소한 사이보그를 조종하는 첫 번째 시도지. 우리가 받았어. 오, 와. 그러니까 나는 그래.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그래.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어. 절대 이길 수 없어. 가위바위보. 네, 젠장. 알겠어 와. 나는 와 네가 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 마치 인형 뽑기에서 방금 이긴 기분이야. 이거 정말 긴장돼. 솔직히 사이버 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작은 미니 올인원 PC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이런 것들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인기를 끌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조이스틱이 내장된 15인치 노트북도 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해요. 어떤 센서로 추적하나요? IMU와 PPG입니다. IMU와 PPG요. 그게 뭐죠? IMU는 진동을 측정해요. 네. 그리고 PPG는 기본적으로 혈류를 측정합니다. 정말요? 이 두 신호만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스와이프를 알 수 있다니 멋지네요. 마리오 카트 월드 시연해봐야겠어요. 지금 24등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볼까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끊어주세요. 2000년대 초반에 쇼핑몰을 운영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이죠. 저는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사용 사례를 잘 모르겠어요. 투명 TV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큰 이슈였죠.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재미있긴 하죠. 그게 과연 유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소수만 알 얘기고 아마도 기네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온몸에 롤러블레이드를 달아서 전신에 롤러블레이드가 달린 슈트를 만들어서 달리다가 언덕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도 항상 바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해요. 비록 이게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갑 같은 데 바로 프린트할 수 있네요. 이것들은 석유 산업용입니다. 이런 것들 안에 누군가가 넣거나 새긴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였나요? 많은 사람들이 호박을 좋아해 자주 사용해요. 호박이요? 그렇게 할 수 거기에 있었어요. 호박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뭐라고요? 정보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럴 수밖에 그게 어떻게 없어요. 되는 우리 거죠? 만화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표면에 얕게 잠깐, 선만 그러니까. 새기기도 하죠. 그리고 어. 그 뒤에 불빛을 비춰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할로윈 그리고 때 효과도 꽤 있어. 멋져. 빛이 그걸 우리도 할 통해서 수 들어오거든. 뭐라고? 호박파이. 응. 거기 음식 있어? 있어. 먹어도 돼. 그리고 넌 추천 먹어도 안 돼. 한다고 하겠지. 호박파이야. 맥주가 아니라 레이저 커터야. 할 수 있어. 이걸로 훨씬 더 실용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 내 생각엔 실용적인데 잘 모르겠어. 인생에서 막힌 적 있어? 앞으로 가려 해도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아. 무엇을 해도 그냥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자, 그럼 너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있어. 해결이 안 돼. 그래도 그걸 더 실감나게 해주지. 그거 꽤 멋지네. 보통 엑스리얼은 좀 더 두껍고 일반 선글라스처럼 보여. 이 제품들은 좀 더 게이머 감성에 맞춰진 것 같아. ROG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럴 수도 있지. AI 냉장고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냉장고 내용물을 모두 분석해. 식품 종류 같은 것도? 그래. 와, 잠깐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야? 카메라? 그럼 그게 안에 뭐가 있는지 알면 뭐라는 거야? 온도를 바꿔줘. 알겠어. 내가 먼저 말하자면 AI 냉장고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예전에도 전신 마사지 의자를 많이 봤잖아. 네 팔다리를 대신 움직여주는 의자는 본 적이 없어. 월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지. 저 위에 화면만 달면 돼. 그러면 이제 완성인 것 같아.
이게 미래일까? 아니면 2026년이 정말 이상해질까? 네, 라부부가 집안에서 널 따라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 얘는 블리퍼야. 오늘 정말 활기차네. 정말 활기차다고 했어. 진짜 활기차지. 그렇지? CES 2026 잘 즐기고 있어? 다시 제대로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잘가 비포.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게 5090의 작은 버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맞아. 비교해보면 이쪽이 좀 더 두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 패스스루 펜 2개와 안쪽에 숨겨진 펜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작으면서도 냉각이 가능해. 5090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겨. 항상 엄청 크니까. 인피니티 5090 진짜 미쳤다. 난 GPU를 정말 좋아해. 메인보드가 완전히 덮여있고 PCIe 슬롯 하나만 남겨두는 거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네가 접근할 수 있는 전부야. 와, M.2 슬롯이 이렇게 많네. 안녕. 저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에는 싱글이나 하프 사이즈 카드 슬롯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걸 다시 고정하자. 나는 개인적으로 메인보드의 작은 부품들을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면 훨씬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메인보드를 작동하게 하는 작은 부품들을 다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이 메인보드엔 램 쿨러로 보이는 게 내장된 것 같아. 적어도 램 덮개는 있어. 예전에는 메인보드에 노출된 2개의 핀에 금속을 대서 쇼트시키는 식으로 하던 거였지. 이제 정말 세련된 인터페이스네. 이 제품들 아직 출시 안 됐지? 소니가 이걸 몇 년 전 발표한 것 같아. 아직도 이 차들을 곧 출시될 것처럼 계속 보여주네. 정말 출시되는 건가? 차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도 설치할 수 있겠네. TCL이 자동차 스크린을 만든다는 게 흥미롭네. 나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여기서 실제 자동차의 HUD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어. 이 전체 디스플레이가 TCL, 그러니까 TV 회사에서 만든 거야. 꽤 흥미롭지? 이런 회사들이 오랜 시간과 기술을 들여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스크린인을 개발해왔다는 점이 말이야. 그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는 거야. 네 차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넣는 거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 멋지다. 몰랐어. 차에 스크린이 진짜 많네. 이거 실제로 생산 중이야? 아니면 그냥 컨셉인 거야? 가능한 결과를 보여줘. 이게 뭐야? 이 얼굴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봐야 해. 얼굴 인증. 이게 너야? 우리가 그 모델을 찾았어. 세상에. 네 얼굴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좀 무섭지 않아? 나는 괜찮지만 내 아이들은 힘들어해. 그러면 이게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야? 아니면 자동차 잠금 해제 같은 용도야? 용도가 뭐야? 모두야. 자동차 잠금 해제도 포함돼. 다른 사람이 내 사진을 찍어서 그런 마스크를 만든다면 네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 그렇다면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건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네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건 그냥 네 모습을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낸 가면일 뿐이야.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플라즈마 냉각을 혁신하고 있어. 이는 팬 대신 이온풍으로 공기를 흐르게 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야. 현재 이 기술은 노트북에서 테스트 중인데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소음도 훨씬 적어서 꽤 기대가 돼. 다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배터리의 직류 그료류로 변환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그리고 이 헤드폰은 내가 CES에서 경험한 것 중 아마 가장 멋진 시연을 보여줬어. 네가 듣고 있는 소리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온도 변화 헤드폰이야. 예를 들어 불과 관련된 소리를 들으면 실제 헤드폰 안에 있는 LED가 켜지면서 귀를 따뜻하게 해줘. 그리고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에탄올이 실제로 귀를 시원하게 해주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즉시 일어나. 정말 신기해. 이 헤드폰은 연구 프로젝트용이야. 그래서 얼마나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CES에서 찾고 싶었던 것들이야.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알려줘. 시청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희의 테크댐장이 미스터 긱스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그래.